근데 윤석열한테 아이러브 국민 머리띠를 씌워놨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TV조선.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윤석열 지지율 1위. 그런데 이 조사 뭔가 이상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짜장 윤석열이 검찰에서 빤스런을 한 다음에 정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기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32.4%. 이재명 도지사가 24.1%. 거의 8% 이상 차이가 나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이 32.4%, 이재명이 24.1%, 이낙연 14.9%, 홍준표 7.6%, 정세균 2.6%, 추미애 2.5%, 심상정 2.1%, 유승민 2.0%, 원희룡 1.3%, 김두관 0.4%. 자, 제가 왜 끝까지 읽었느냐 하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어디 갔죠? 안철수가 안 보여요. 오세훈 어디 갔죠?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을 뺐어. 윤석열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것 같은 사람들을 빼버리고 조사를 했다? 왜 그래?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 여론조사라는 거를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 흐름과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분명히 조금은 이상하죠. 이재명 도지사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만 갑자기 피크를 쳐버렸어요. 이런 거를 일명 여론조사 관련돼서 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뭔가 튀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여론조사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질문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철수 오세훈을 빼버리는 그러면 윤석열로 몰빵이 되죠. 예. 이재명 이낙연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한 30% 존재해요. 자, 그렇게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쪽을 지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연락을 받았을 때, 자, 후보군을 딱 보면 내가 찍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홍준표도 비슷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만 튄 거죠. 안철수와 오세훈,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윤석열이 그냥 가져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 1위, 이건 민주당의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어차피 저 지지율은 꺾이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비상사태예요. 국민의 짐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이 시대의 참 분석가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짐에 지금 문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이 압도적 1위고요. 홍준표도 당 밖의 사람이고, 유승민, 원희룡, 이게 국민의 짐의 대권 후보자들인데, 이게 보세요.
허경영 갖다 놔도 비슷한 거 나올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됐잖아요. 자, 이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져요. 안철수한테 집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 자기들 후보를 내지 못하는 개망신을 당할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김종인 영감은 계속 단일화를 하면 기호 2번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는 싫다. 뭔 개소리냐.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는 10번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었다. 기호 2번, 4번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번호로 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라는 게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대권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대권주자도 인물이 없어. 그러면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요, 안 가. 그리고 이 태극기 모욕부대와 윤석열은 또 부딪혀요. 우리 공주 박근혜를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짜장 윤석열 아닙니까? 어떻게 이 둘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애매하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은 이미 창당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당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준비 작업이 끝났다라고 해요. 검찰총장에 있을 때부터 이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큰일 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자, 짜장 윤석열이 이렇게 검찰에서 빤스런을 한 다음에 정치를 하겠다 선언을 하고 창당 준비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윤석열의 호위무사 TV조선, 이 조선일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에게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와, 진짜 헐겠어. 와, 이런 정말 눈 뜨고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민망함. 이런 보도를 했었던 TV조선이었잖아요. 자, 이 TV조선이 또다시 민망 모드에 들어갑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도 자기들은 몰라. 자, 윤석열의 응원단장으로 TV조선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사진 좀 보도록 할게요. TV조선 뉴스 7. 수사 잘하면 발광체. 윤석열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뒤에서 빛이 막 나고 있네요. 아, 정말 민망하다.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되나? 바로 이거죠. 와, 서로 웃고 있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가 있다. 그 아우라 감옥에서 이 재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V조선 뉴스 9, 9시 뉴스. 범이 내려온다. 나는 돼지가 내리는 것 같은데, 멧돼지가 내리는 것 같은데 범이 내려온다. 진짜 그만 빨아줘. 진짜 너무 심한데. 자, 이렇게 TV조선에서는 열심히 쭉쭉 할짝할짝 빨아주고 핥아주고 헐겠다 헐겠어. TV조선 강적들, 윤석열 총장 정격 사퇴, 대선 태풍의 눈 되나 뭐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한테 아이러브 국민 머리띠를 씌워놨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TV조선. 정말 대단하죠. 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진짜 우글거려 죽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이 지지율 1위. 자, 거기다가 TV조선에는 응원단장 화이팅, 윤석열 잘한다, 할짝할짝 쭉쭉 빨아주고 핥아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은
실형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건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자, 바로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이 작업에 재소자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자, 이 사건이에요.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검찰이 범인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반에게 이 사건을 던져줍니다. 자, 이때 윤석열은요, 감찰반으로 갔었던 사건을 다시 떼다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휙 던져요. 자, 인권감독관실은 윤석열 라인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다가 여기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자, 이 행위는 윤석열의 감찰 방해, 이 감찰 방해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윤석열이 자꾸 감찰을 방해하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죠. 또 여기에서 말을 안 듣고 이러다가 징계를 받아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다시 감찰반에서 감찰을 시작합니다. 원래 감찰반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임은정 감찰연구관, 임은정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감찰 방해 행위.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권을 쥐어줬어요. 임은정 검사에게. 자, 이제 수사도 해봐. 자, 이렇게 수사권을 주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빤스런하기 직전에 임은정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이것도 감찰 방해. 자, 이게 실형 선고 판례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하나 김승현 회장 아시죠? 이 빠따맨, 무서운 분. 이분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서울시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 측의 로비를 받고 이 사건을 또 뺏어다가 남대문 경찰서로 보냅니다. 자, 이 일도 멀쩡히 수사하던 곳에서 이 사건을 뺏어다가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곳, 로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사건을 따로 던져주는 일을 했어요. 이때 검찰에서는 지금 이거 뭐야? 왜 사건을 뺏어다가 엄한 데다 지금 넘겨줬어?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야. 자,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시경청장, 경찰청장 전부 다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당시에 했었던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이거 사건을 멀쩡히 수사하던 데에서 엉뚱한 데로 이거 넘겼어? 왜 넘겼어? 이거 로비 받고 무혐의 처리시켜주려고 한 거 아니야? 하고 기소를 한 거예요. 니네 직권남용이야. 날카로운 검찰의 눈이었죠. 그런데 이 눈이 자기들한테는 작동을 안 해. 자, 한명숙 사건. 이게 감찰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짜장 윤석열이 이 사건 갖고 와. 똑 떼서 인권감독관실 수사권도 없는 니들이 이거 조사해. 표 던집니다. 감찰 방해. 직권남용. 거기다가 검찰에서 빤스런하기 직전에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를 배제시키는 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빤스런. 이것도 감찰 방해.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이 사건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간다면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기문도 김무성도 한때 지지율 1위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짜장 윤석열은요,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자, 공감되셨다면
윤석열의 몰락이 기대되는 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